안녕하세요. 요즘 AI 열풍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 화려한 기술 발전 뒤에 젠순왕이나 이재용 같은 거물들이 밤잠 설치게 만드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연산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AI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 과연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더 빠르고 강력한 연산칩, 그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전력입니다. 네, 전기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전기를 그야말로 집어삼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전력 장벽에 쾅 하고 부딪히고 만 겁니다. 오늘 이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AI의 심장이 어떻게 타들어가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지난 50년간 우리 디지털 세상을 지배해온 실리콘이라는 소재가 드디어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150도. 이 온도가 실리콘의 한계점입니다. AI 연산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서버가 내뿜는 열이 이 온도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칩이 자기가 내뿜는 열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타버리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GPU를 더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채워 넣다 보니까 전력 밀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서버렉 하나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이 150kW를 넘어서 곧 1메가와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의 1000분의 1을 요구하게 될 정도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류를 보내려면 구리선이 사람 팔뚝만큼 두꺼워져야 하고요. 또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열로 바뀌니까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감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이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건 부품 몇 개를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는 도시의 설계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선언인 거죠. 그야말로 판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내린 결단이 바로 800V 혁명입니다. 전기차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방식을 기존의 낮은 전압에서 800V 나는 고전압으로 완전히 바꾸는 대담한 계획이죠. 왜냐하면 전압을 확 높이면 똑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전류는 대폭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구리선 굵기 문제랑 전력 손실로 인한 발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구조 변화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할 구원투수,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질화갈륨, GN과 탄화기소, SiC가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소재들을 묶어서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라고 불러요. 용어는 조금 어려운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물질들은 전자가 이동하는 에너지 밴드의 틈, 즉 밴드갭이 실리콘보다 훨씬 넓어요. 이 넓은 틈 덕분에 전자를 제자리에 꽉 묶어두는 힘이 강해서 훨씬 높은 전압과 온도를 가해도 반도체가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전기를 변환할 때 새어나가는 에너지 손실, 즉 열도 획기적으로 줄여주죠. 자, 이 표의 데이터를 잠시만 한번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실리콘의 최대 동작 온도가 150도인 반면에 겐과 사이씨는 400도까지도 거뜬히 견뎌냅니다. 열을 밖으로 빼내는 능력, 그러니까 열전도율도 5배나 높고요. 이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두 새로운 소재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겐은 빠르고 민첩한 피카츄 같아요. 높은 주파수에서 전력을 빠르게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 능력이 뛰어나서 AI 데이터 센터나 오지 통신 장비에 최적화되어 있죠. 반면에 SiC는 더 강력하고 맷집 좋은 라이츄처럼 초고전압을 견디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차나 에너지 인프라에 사용됩니다. 자, 이제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럼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고 돈의 흐름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바로
새로운 시장의 주역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먼저 이 새로운 생태계의 기반을 만드는 파운드리 업체들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8인치 GAN 파운드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AI 전력 인프라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DB하이텍 역시 이 틈새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파트너들입니다. 미국의 나비타스라는 회사는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기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 전체를 바꾸고 있는 그야말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고요. 독일의 인피니언은 전력 반도체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로서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RFHIC는 통신을 넘어서 방산 분야에서 독보적인 겐 기술력을 뽐내는 다크호스고요. 비나텍과 LS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은 고전압 시대에 전력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관절 역할을 하는 슈퍼커패시터 같은 필수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 가치 사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 규모와 구체적인 시간표를 보면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전환에 필요한 이 전력 반도체 시장이 2026년에 비해서 2030년에는 무려 100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물론 이 변화가 하룻밤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로드맵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0년이 본격적인 양산과 발주가 시작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고요. 2027년에는 이 새로운 아키텍처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흐름을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기술의 파급력은 단순히 칩 하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력 효율 1% 개선이 원전 1기 건설을 대체한다는 이 말처럼 반도체 수준의 아주 작은 효율 개선이 국가 인프라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이제 기술 경쟁의 룰이 무작정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서 주어진 에너지를 얼마나 덜 낭비하고 똑똑하게 쓰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100배의 시장 성장은 바로 이 절약의 기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AI 혁명의 첫 번째 장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겨루는 컴퓨팅 파워 전쟁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묻는 두 번째 장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흐름에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